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현상입니다. 네, 오늘 2월 26일 금요일 장 마감 후에 영상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이고, 야, 오늘 저 친구는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우선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오늘 시장 분위기가 하루 만에 또 크게 반전이 나오다 보니까 살 떨린, 정말 가슴 떨린 하루를 보내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오늘 하루 더 담담하게 보내자라는 의견 드리고, 그냥 담담하게 하루를 왔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얘기해 드렸던 사실 1등 대형주들, 저희도 주식을 많이 그동안 매도했고요. 오늘도 뭔가를 매도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저희가 투자하고 있는, 장기로 가고 있는 포스트 코로나나 또 거기에 파생돼서 바닥에서 턴어라운드 하면서 가는 애들은 오늘도 조금 더 매수도 한 종목군들이 있어요. 버린 종목도 있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저희가 변동 없이 쭉 끌고 나가는 애들도 있어요. 오늘 시장은 급락했지만 크게 충격이 없던 종목군들도 있습니다. 전체 시장 충격은 크지만.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그래 도대체 앞으로 시장이 얼마나, 제 친구 중에 이제 현주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남자예요. 전 주식을 하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제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봤나봐요. 얼마 전에 그 친구들 단톡방에 그 친구가 그러는 거야. 혼사 비는 언제까지 맞아야 되니, 이렇게 해갖고 얘가 주식을 하는구나. 근데 그렇습니다. 근데 비를 지금 맞고 계시죠? 하지만 이 비가 계속 돼서 정말 진짜 언제 비가 장마가 그칠지 모르는 이거보다는 사실 비를 억세게 맞고 빨리 맞는 게 좋죠. 그래서 시장 분위기도 한번 좀 왜 떨어지고 있는지, 언제 돌릴 수 있는지, 그때는 어떤 흐름이 나올 것인지, 지금 문제가 뭔지, 그리고 이번 주말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던 게 맞는 건지, 저는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버텨야 될 거, 버릴 거, 그죠? 그리고 계속 취해 나가야 되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도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주식이라는 것이요, 사고 팔고, 사고 파는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손절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손절이 중요하진 않아요. 저는 원래 손절을 잘 안 하는 스타일이라서. 가만히 있는 것도 투자의 한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장이 좋을 때 가만히 있는다라고 하는데, 시장이 나쁠 때도 가만히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 대응도 안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위치에 따라서 어떤 종목을 가진 애 다르지만, 저희는 좀 가만히 있었어요. 자, 지금부터 하나씩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보실 수도 있고 주식창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끝까지 보시고 맨 뒷부분에는 저희가 이번 2주 프로젝트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시장도 많이 빠지고 해서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한국과 미국 2주 동안 준비해서 한번 쭉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마련을 했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뒷부분 보시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까지만 보세요. 그리고 제가 이 유튜브 영상은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는데, 어찌 보면 제가 새로운 것들을 정말 많이 얘기하진 않습니다. 그거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득이 될까요? 나 말고도 많이 얘기할 텐데, 저는 했던 얘기들도 많이 하고요, 새로운 거를 얘기하더라도 그 새로운 거를 계속 또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연속성이 중요하거든요. 자, 차근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영상 보시고요. 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부터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우선 미국 시장 한번 보도록 하죠. 네, 미국 시장. 자, 요거는 이제 다우존스 산업지수입니다. 1.75%가 떨어졌습니다. 잘 가다가. 그리고 나스닥은 하락폭이 더 컸습니다. 무려 3.5%나 폭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미증시는, 그죠? 예.
자, 이건 금요일에 영상 올려드리는 거예요. 장마감 후에 보시게 되면 화면이 안 보이네요. 자, 다시 이게 다우지수예요. 그죠? 다우지수. 그 다음에 얘는 나스닥입니다. 3.5%나 떨어졌습니다. 요거 보시게 되면 거의 대부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뭐 사실 오른 게 거의 없습니다. 눈에 띄는 애들이 있죠. 테슬라가 8% 떨어지고 아마존이 3%,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거의 뭐 8%, 그죠? 그다음에 뭐 전체적으로 뭐 반도체 라인이나 뭐 그다음에 구글 마이너스 3%,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마이너스 3.2, 그다음에 뭐 애플이 뭐 마이너스 3%, 그다음에 최근에 이런 은행주들도 뭐 당연히 뭐 조정 받았겠고요. 여기 정유 에너지 이런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최근에 포스트 코로나에서 뭐 크루즈라든지 또 항공 여행이라든지 또 관련해서 이런 애들도 그동안에 가파르게 오르다가 조정을 좀 보였죠. 그죠?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이 라인 있죠? 이 라인은 버릴 주식들입니다. 예, 버릴 주식들.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테슬라 사라고 하는 적이 있습니까?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또 그 외 반도체 뭐 이거 사라고 한 적 없죠. 내용은 따지고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재료들이 많을 수도 있고. 하지만 좋은 재료가 있다고 돈을 벌어주는 건 아니에요. 왜? 그동안에 1년 가까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재료 가지고 올라왔겠어요? 그죠? 자, 주식은 미래를 먼저 반영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금리는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저금리에서 상당한 수혜를 받은 이런 대표 첨단 기술주들이 사실은 악재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저는 솔직히 이 주식들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매수 계획은 없고 솔직히 여러분들한테 자주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예, 그죠? 사실 미증시가 이렇게 많이 빠진 거, 그죠? 예, 빠진 거는 다른 거 없습니다. 요거 한번 보실까요? 예. 요게 이제 미국 국채 10년물입니다. 예. 10년물. 자, 들어보시면 이렇죠. 예. 10년물입니다. 가파른 상승세를 계속하고 있다. 1.6도 넘어서고, 그죠? 예,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근데 전날에는,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요. 자, 그래 10년물이 오르는 건 어쩔 수 없어 지금. 근데 이번에 파월 의장이, 그죠? 이 두 차례나, 예, 두 차례나 의회에 출석해서 시장을 좀 달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괜찮다, 그죠? 괜찮다. 이번 의회 증원에서 이틀 동안 파월 의장이 시장 달래기를 했습니다. 괜찮다고. 근데 시장에서는 이거에 대한 의문점 가지고 있죠.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단기물, 비교적 단기물이라고 하는 5년물짜리가, 자, 보시게 되면, 보실까요? 예. 충격을 준 거예요. 그죠? 예. 사실은 이 5년물은, 그래서 지금 거의 0.8 넘어서서, 그죠? 근데 이 5년물은 사실 연준이 사실 잘 관리를 합니다. 그죠? 예, 잘 관리를 합니다. 특히 통제를 잘 한다는 거죠. 이게 좀 예민하죠. 시장에서는 이런 거예요. 네, 뭐냐면 파월 의장은 시장 달래기를 하면서 당장 금리 인상 계획도 없고, 그죠? 그럼 긴축으로 갈 가능성은 없고, 그죠? 그리고 뭐 채권 모임도 계속 할 것이고, 그래서 시장에 지금 괜찮다라고 얘기하지만 시장에서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10년물에 이어서 5년짜리도, 그죠?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 그거는 연준이 파월 의장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가까운 시일 내에 금리를 올릴 수도 있겠다. 그죠? 예. 상황 변화가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거는 의무심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저는 개인적으로 안정 조치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또 하나 볼 게 뭐냐면, 그래 어차피 보통 목표 물가가 한 2% 정도 되는데 이거 지금 보시게 되면 장기물 같은 경우에는
뭐 장중에 1.6 넘어섰다가, 그죠? 예. 어차피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최근과 같이 가파르게, 최근 보시게 되면 지난 한 달 동안이 정말 가파르죠. 그죠? 여러분들이 보시면 지난 한 달 동안이 굉장히, 서서히 오르는 건 상관없는데 가파르게 지금처럼 이런 슈팅이 나오게 될 것이냐. 저는 숨고르기가 좀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시장을 조금 또 이쪽을 좀 안정시키는 멘트들도 아마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대표 기술주들이나 이런 쪽이 좀 많이 하락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도 충격을 먹었습니다. 오늘 종합주가 지수가 이렇게 하루 만에 큰 변동을 보이면서 빠졌습니다. 그죠? 빠졌습니다. 네. 역시 다른 이유보다는 미국채, 장기국채 금리가 오르고 있고 5년짜리도 오르면서 충격을 준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마 파월 의장은 시장을 좀 안정시킬 수 있는 멘트를 쳐야 되지 않을까 싶고, 우선 액션을 좀 취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좀 기대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아니죠. 그죠? 예, 지금은 아니죠. 연준이 목표로 삼는 물가 안정과 그 다음에 완전 고용. 완전 고용은 2023년에 좀 어려울 가능성, 그때도. 그죠? 그래서 지금 당장 긴축이 조만간에 시작될 수 있다라는 시그널. 이런 거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이 있는데 아마 이거 좀 달래기에 나설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시장이 개파락 출발했다가 반전이 초반에 나오다 이렇게 밀렸던 이유는 장중에 미국 지수 선물이 또 많이 빠졌어요. 미국 지수 선물이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얼마가 떨어졌냐면 거의 1% 이상을 해갖고 1.23, 1% 넘게 이렇게만 빠지니까 우리가 더 영향을 받았는데, 현재 보면은 뭐 마이너스 한 0.8, 뭐 0.4 이렇습니다. 사실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우리는 이제 월요일날 휴장입니다. 월요일날 휴장입니다. 그러면 주말 동안의 미증시도, 이거는 시나리오니까 좀 이따 한번 얘기해 보고요. 아무튼 중요한 건 이거 한 가지 있어요. 제가 좀 보는 거는 이 지수대가 아직은 코스피가 이렇게 하단선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깨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죠?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깨지고 계속 가파르게 깨지고 하면서 시장이 끝날 것이냐,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고 그랬죠. 다만 이 시장의 변동은 어쩔 수 없습니다. 왜?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서 금리는 오르게 되어 있고,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서 시장이 안정된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한 달 전에 제가 그런 얘기 한번 드렸습니다. 시장이 이제 3000 시대에서는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않은 변동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않은 변동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고. 지금 그 변동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무슨 얘기했냐면 그때 무엇을 들고 경험을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 얘기를 이제 요 얘기 한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코스피는 이렇고요. 지금 코스닥은 이렇습니다. 900선에 턱걸이하고 있고, 코스피도 그죠? 예, 여기 지금 뭐 오늘 3000 살짝 깼다가 좀 올렸는데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본 거예요, 월요일까지. 그죠? 네. 여기서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뭐 지수가 2900 가서 돌릴 수도 있고, 아니면 월요일날, 화요일이죠? 화요일날 바로 돌릴 수도 있고, 아니면 2900 깨지고 바닥이 나올 수도 있고, 저점이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무엇을 들고 무엇을 앞으로 줄여갈 것이냐,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돼요. 지난 코로나 세상에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큰 성과를 줬던 종목군들은 한국과 미국에서 동일합니다. 뭐 백신 관련주들, 그 다음에 진단, 뭐 그런 방역용품도 마찬가지겠지만 여기에 대표 기술주들이 있어요. 뭐 전기차니, 2차 전지니, 그죠? 뭐 소재, 부품, 이런 것도 있고, 자동차도 있었고요. 뭐 여러 가지, 아무튼 이런 겁니다. 네이버, 카카오, 소위 언택트 주들, 이런 것들도 있고, 그죠? 그런 애들이 여기에서 가장 큰 성과를 본 거예요. 그러면 그들 종목의 투자의 종착역이 온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개인적으로 제가 시장이 여기가 저점일 수도 있고 조금 빠질 수도 있고 하지만, 시장이 앞으로 반등이 나고 올라서면서부터는 저는 기술주들,
대표 기술주들 비중을 좀 줄여가는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보고 있고요. 반대로 늘릴 쪽은, 조정이 나올 때마다 늘릴 쪽은 역시 포스트 코로나, 그죠? 그 다음에 코로나 세상에서 피해본 종목군들, 경기가 회복되면서 경기 회복 수혜 종목군들, 뭐 그런 종목군들로 보고 있습니다. 정책 수혜주들도 여기 있겠죠. 뭐 신재생 쪽이나 이런 쪽도 있습니다. 물론 풍력을 따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종목들도 같이 한번 좀 봐도록 할게요. 그리고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는 이겁니다. 주말에 우리는 화요일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장에서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실래요? 주식을 다 버렸다. 뭔 삼성전자 깨졌습니까? 삼성전자 안 깨졌습니다. 이 8만원이 중요하다라고 그랬죠. 그죠? 예. 그리고 오늘 뭐 OCI 같은 거, 이것도 제가 포스트 코로나라고 그랬습니다. 예. 이거는 지금 미국이 중국 신장산 폴리실리콘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는 큰 수혜를 누리고 있는 거죠. 그죠? 오늘 아침에도 제가 별표를 남겨드리고 뭐 이런 얘기 했는데, 뭐 진에어, 제주항공 오늘 다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거의 뭐 포스트 코로나 관련한 종목이라고 얘기해 드린 것들은 멀쩡해요. 그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이런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건 비를 맞더라도 무엇을 들고 비를 맞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지금 중심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중심이 지금 나는 뭐 2차전지 관련한 종목이 있다. 예를 들어 이거 LG 화학입니다. 제가 진작에 다 버리라고 했습니다. 여기. 그렇죠? 그러면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 진작에 다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SKC 다 버렸습니다. 물론 얘들이 여기서 더 떨어지면 기술적 반등 영역에 옵니다. SK이노베이션도 그렇고, 그죠? 이런 애들이 다 그렇습니다. 떨어지면. SK이노베이션 다 버렸다고 그러겠죠? 30만원. 예. 근데 거기서 여러분들 기술적 반등, 저가 매수 통해서 먹을 분들은 뭐 그렇게 가는 건데, 그죠? 그렇지 않으면 사실 그 주식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올라갈 때마다 좀 줄여야 돼요. 저는 이번 주에도 기술주들 비중을 늘리지 않았어요. 대표 기술주들이나 코스닥의 기술주들은 주식을 사지 않았어요. 가지고 있는 것들 보유하거나 아니면 정리하거나 줄이거나는 있어도 매수는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매수한 거는 저는 포스트 코로나 관련한 종목군들, 그 다음에 바이든 수혜 종목군들,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보시죠. 대형주부터 한 거예요. 삼성전자입니다. 8만원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이 강하게 반정이 나와서 예를 들어 한 3,200까지 올라간다. 삼성전자 큰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늘어질 수도 있죠. SK하이닉스 보실까요? 저는 사실은 이 대형주들은 지금 대형 기술주들은 매수 계획이 없어요. 자, SK하이닉스 뭐 잘 갑니다. 저는 SK하이닉스도 정리. 왜? 더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먹으면 뭐 할 겁니까? 꼭대기까지 끌고 가면 뭐 할 겁니까? 이미 많이 먹었는데. 네. 여기서는 아무나 사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아무나 못 사죠. 저는 여러분들 여기서 투자하시라고 그래요. 여기까지 끌고 왔어요. 여기서 이게 뭐 16만원, 17만원, 20만원 뭐 갈 수도 있겠지. 예. 하지만 야, 더 먹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 그래서 난 이걸 팔아서 반대쪽 영역에 있는 애들을 더 사는 걸로 바꿨습니다. 걔들을 한번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의 한가닥 또 희망의 불씨를 좀 살리고 있는 애가 하나 있는데 기아차입니다. 이 기아차. 애플하고 다시 협력할 수 있을 가능성이 이제 스물스물 잠깐 얘기가 나와서 그래서 오늘 반등이 나왔고요. 현대차나 다른 애들은 오르다가 반등 나오다 시장이 뭐 빠지니까 좀 밀렸어요. 만약에 이쪽이 다시
애플하고 뭔가 협력을 하게 된다라는 이슈가 생기면 아마 자동차를 기점으로 해서 대형주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물려있는 분들은 줄이는 쪽으로 생각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엄밀히 따지면 예를 들어 한번 보세요. 배터리도 마찬가지고 자, 예를 들어서 LG화학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여기서 매도를 다 했어야 되는데 미련을 버렸어야 되는데 만약에 들고 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지금 이 수익이 많이 나 있는 분들, 이분들은 올라갈 때마다 줄이는 겁니다. 이거는 삼성 SDI, 뭐 SK이노베이션 전 동일하게 봐요. 물론 SK이노베이션이 향후 LG하고 합의를 본 다음 얘기는 그 다음 얘기고, 올라갈 때마다 줄이거나 팔아야 됩니다. 어디로 가느냐? 반대쪽 영역에 가야 됩니다. 제가 포스트 코로나 관련한 종목들 얘기하기 전에 그 중간 영역에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오늘 한번 보시게 되면 이런 애들이 있어요. 제가 지난 일요일 날 드라이빙 토크 하면서 미국에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대기하고 있다. 최근에 캐터필라나 디어 코퍼레이션이나 이런 종목군들이 고점을 경신하고 오르고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현대건설기계를 사실은 25,000원대부터 얘기해서 시장 변동이 있지만 오늘도 뭐 이 자리를 잘 지켰습니다. 너 매도했니? 아니야, 매도 안 했어요. 난 그냥 계속 가고 있어요. 오늘 뭐 건드렸니? 난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가만히 있습니다. 여기 또 뭐 있냐? 한국조선해양? 조선주 중에서는 제가 하나 얘기해드렸죠. 저는 제가 얘기해드렸던 것도 뭐 꾸준히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도 그냥 가고 있는 중이에요. 물론 최근에 여기서 제가 요때는 사야 된다고 그랬죠. 좀 팔아도 상관은 없어. OCI 이 종목은 거의 나중에 레전드가 될 수도 있어요. 왜? 정말 역대급 최악에서 올해 대규모 흑자로 돌면서 전망이 되는 거죠. 폴리실리콘이 호황으로 변하면서 중국 신장산 중국 폴리실리콘 미국이 보이콧하는 것도 반대로 수혜를 받고, 오늘 같은 날도 마이너스 4%인가 5%인가 떨어졌다가 플러스 2로 끝났습니다. 넌 오늘 이 주식을 어떻게 했니? 난 가만히 있거나 아침에 개장 전에 별표를 남겼습니다. 무슨 신호입니까? 저가 매수 신호입니다. 물론 부진한 놈도 있습니다. 현대에너지솔루션.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손해를 드렸겠죠. 네. 그렇죠? 네. 하지만 이제 이 정도 왔습니다. 여기 앞전에 처음 했던 자리, 뭐 이렇게 큰 덩어리로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핵심은 OCI, 그렇죠? 그리고 아까 현대건설기계 이런 애도 일도 있고요. 그러면 다 볼 수는 없지만 우리 포스트 코로나 관련한 종목군들 한번 보시자고요. 보시면은 항공주 한번 보실래요? 항공주 진에어가 있습니다. 진에어는 어떻게 하고 있니? 난 그냥 계속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기 이렇게 늘어졌다가 요 자리, 요 날이죠, 요 날입니다. 화살표 있는 자리 매수하시라고 그러고 거기서부터 계속 홀딩 중입니다. 이 사이에 몇 번의 시장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폭락도 있고 오늘도 마찬가지였고 이틀 전에도 마찬가지. 그래도 계속 가고 있습니다. 제가 후속주로 제주항공. 넌 어떻게 하고 있니? 난 그냥 가고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했니? 보유예요, 보유. 보통 시장이 어려우면 다 현금화 하는데, 그럼 만약에 월요일날, 화요일날이지? 화요일날 시장이 다시 강하게 반전이 나왔어. 그럼 주식을 또 사야 되잖아요. 제일 바보 같은 건 뭐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떨어지니까 현금 비중을 다 늘리고 주식을 전부 다 팔았다가 여기 다음날 주식을 또 다시 사고, 오늘 또 떨어지니까 또 팔고, 목요일날 밤에 우연히 채널 돌리다가 MBC에서 2030 주식 뭐라고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2030 주식 투자 분투기라고 여러분들 네이버에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에 제가 우연히 채널을 돌리다가 본 장면이 뭐였냐면
30대인가요? 뭐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제 채널 돌리다가 딱 띄어가지고 잠깐 들은 건데 30대 직장인이 주식시장에 회사를 관두고 멀쩡한 회사를 관두고 전업 투자를 선언하면서 들어온 겁니다. 나름대로 공부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보고 주식도 좀 하다 보니까 수익도 많이 있었겠죠. 작년에 많이 있었다라기보다는 매매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30대가 주식시장에 들어온 겁니다. 2030 주식 분투기, 주식 투자 분투기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5천만 원을 대출 받아가지고 주식 매매를 한 거예요. 그 매매 일치가 이렇게 있더라고. 하루에 막 많으면 20번도 사고 팔고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이미 5천만 원 다 날라간 지 오래고 추가적으로 빚이 생기고 아마 가족하고의 빚도 생기고 뭐 그랬다는 것 같아요. 얼핏 봤는데 문제점은 뭐였냐? 너무 잦은 매매를 했다는 거예요. 얼핏 보니까 매수하고 2% 3% 오르면 팔고 3% 4% 오르면 팔고 마이너스 2% 3% 떨어지면 팔고 이거를 수도 없이 하는 거예요. 장중에. 이 답이 있겠습니까 이게? 그죠? 이렇게 하고 계신 분들은 당장 그만하세요. 그냥 남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네. 때로는 비를 맞고 그러면서도 그 투자를 이어가야 되는 여러분들은 잦은 매매 갖고 이길 수가 없어.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애들도 지금 계속 밀고 가지 않습니까? 물론 빠진 애들도 있고 할 거예요. 자, 만약에 미국 시장으로 한번 가보면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포스트 코로나다 뭐 해가지고 여기 항공주 한번 볼까요? 아메리칸 에어라인입니다. 제가 12달러도 그렇지만 15, 16, 17달러부터도 계속 홀딩하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음봉 하나 나왔는데 이런 거 감수할 수 있습니까? 감수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못 산 사람들이 뭐 이런 자리에 오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델타? 유나이티드? 볼까요? 유나이티드도 마찬가지입니다. 45달러에 못했다. 55까지 올랐는데 이게 빠졌다. 그럼 매도가 아니라 살 수 있는 거. 왜? 코로나 때 폭격 맞은 거지 않습니까? 코로나 이전에 얼마에 85달러였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걔들은 가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여행주도 한번 보실까요? 하나 투어, 모두 투어? 이런 애들도 뭐 큰일 났습니까? 난 그냥 여행주 계속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뭐 신세계니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신세계 여기서 이거 뚫고요. 야, 그러면 이번 주 수요일 날도 증시가 폭락하고 금요일 날도 폭락했는데 신세계 어떻게 하고? 난 그냥 보유하고 있는데 무슨 큰일 났나요? 큰일 난 건 저 윗동네에 있는 애들입니다. 코로나 때 엄청나게 올랐던 이런 것들은 조정 시에 시장이 급락하고 할 때 여러분들이 시장이 반등 나오고 올라올 때 줄일 것들이나 버릴 것들이 있고요. 시장이 조정 나오고 시장이 변동 커지고 폭락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취할 것들이 있고요. 지금 차근히 버티고 시장 변동은 지금 버티고 갈 것들이 있어요. 그걸 잘해야 돼요. 아모레라인, 이건 아모레치입니다. 오늘 장중에 마이너스 4% 넘게 떨어지다가 결국에는 마이너스 0.7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에 마이너스 5% 가까이 떨어질 때 버린 사람이 조바심 나서 판 거예요. 넌 어떻게? 난 그냥 가만히 있었어. 예를 들어서 롯데쇼핑이다. 그냥 보실래요? 롯데쇼핑 여기서 또 여기서 계속 가고 있죠. 어떻게 하고 있어? 난 가만히 있어요. 왜? 이렇게 오른 주식이 아니라 폭격 맞은 애지 않습니까? 턴어라운드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자, 신세계 인터내셔다. 이거 어떻게 하고 있느냐? 오늘 뭐 큰일 났습니까? 의외로 시장은 폭락해도 이런 주식들이 자, 첫 번째 공통점이 있죠. BIT. 두 번째, 코로나 세상에서 빛을 못 본 애들. 세 번째, 바닥치고 턴어라운드 하는 애들. 그죠?
이런 공통점이 다 있어요. 무슨 큰일 난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카지노 한번 볼까요? 파라다이스? 응? 나는 없는 분들은 조금씩 사두시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변동 생길 때도. 다른 애들도 마찬가지고. 큰일 났나요? 큰일 난 거 없습니다. 오늘 어떻게 했는데 가만히 보유하거나 저가 매수할 분들은 저가 매수하고. 왜? 우리가 보는 동네는 이 동네니까요. 그죠? 저는 여러분들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기술주들 비중이 너무 많은 분들은 시장이 반등 나올 때 반등 나올 거예요. 하지만 기술주들 비중이 많은 분들은 저는 그 기술주들은 조절을 좀 해나가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포스트 코로나 이 종목들 많지 않습니까? 그죠? 걔들을 차근히 공략하고 가야 됩니다. 선이 굵은 투자를 계속 이어가야 됩니다. 잦은 매매할 생각을 하지도 마세요. 응? 오늘 한국콜마 같은 건 어땠느냐? 장중에 마이너스 3%. 뭐 솔직히 오늘 장 폭락한 거 대비해서는 장중에 빠진 것도 아닌데 결국엔 플러스로 돌렸습니다. 그죠? 오늘 밑바닥에서 판 사람들 그냥 털린 거예요. 그럼 넌 뭐 하고 있냐? 난 보유하고 있어. 왜? 여기 있는 주식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바닥에 사서 이렇게 턴어라운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코로나 세상 이후 종목이지 않습니까? 이런 애들도 가는 거예요. 빅히트다. 보겠습니다. 이런 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자, 여기서 매수했습니다. 여기까지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매고, 여기서 좀 팔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아마 여기서 산 사람들은 좀 물렸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손절 라인이냐? 아닌 거예요. 이건 비를 맞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내 옷이 젖는 거예요. 그럼 옷이 좀 젖었다고 해서 좀 전에 2030 주식 분투기의 주인공님처럼 다 손실 나면 무조건 다 버리는 아니죠. 왜? 저 꼭대기에 샀나? 아니에요. 그리고 얘도 코로나 세상 이후를 준비할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면 이제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영역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이런 거꾸로 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 재미난 얘기 할까? 이 방송은 저희 저도 주식 전문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주식창에 현금 베팅 서비스도 하지만 와우넷 라이브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그 라이브 장중에 방송 듣는 회원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내공이 상당해요. 저랑 똑같은 사람들이요. 저 정도의 투자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오늘 아침에 딱 주식 보더니 그분들이 하는 얘기에서 저는 마사지 좀 받으러 다녀오겠습니다. 물론 줍줍하신 분들도 있어. 저희가 길게 가려는 포스트 코로나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분은 그럼 오늘은 그냥 클래식이나 좀 들으면서 하루를 보내죠?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 내공이 쌓인 거예요. 왜? 첫 번째, 난 꼭대기에 있는 주식을 사지 않았다. 두 번째, 비는 내리면 맞을 수 있다. 하지만 비가 마르는 거를 기다려본 사람은 기다릴 수 있어요. 그리고 보통 이럴 때 가만히 있어 본 사람들이 있어요. 가만히. 그죠? 주식이 오르면 주식 사야 되고 떨어지면 무조건 팔아야 되고 가만히 있으면 바보 소리 듣고 이게 아니라 떨어질 때도 가만히 있어 보는 겁니다. 오를 때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응? 그리고 다음 주에 기회가 오면 추가로 더 베팅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이 시나리오를 대신 나한테 얘기를 해줘. 응? 어떻게? 주말장에는 오히려 미증시가 더 곡소리 나게 떨어지는 게 좋습니다. 왜요? 월요일날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화요일날 우리 시장이 오르는 게 좋습니다. 맞죠? 그죠? 왜? 악재는 있지만 이미 반영 중이에요. 시장은. 더 곡소리 나게 떨어지면 가만히 있을 애들이 없다고요. 파월 의장도 뭔가 시장에 안정된 메시지도 주고, 그죠? 뭐 이런 것도 해야 돼요. 시장이 빠지면 반등도 나와야 되고 반전도 나와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의 중심이 뭐냐 이거예요. 저는 기술주들 비중을 더 늘리지 않는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길게 가려는 것들이 있죠. 오늘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3개월 뒤, 6개월 뒤? 그거 뭔 얘기 아니에요? 1년 뒤? 주식은 6개월, 1년 뒤 반영하죠. 그죠?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어디에 승부를 봐야 되는지 가만히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다음 주 시장이 반전 나올 때 줄일 것들, 시장이 만약에 충격이 받게 되면 내가 받아야 되고
취해야 될 게 뭔지, 그리고 내가 지금 버티고 가만히 들고 가야 되는 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3월장에서는요, 어차피 장 떨어지면 그동안의 대형주나 대표 기술주들이나 이런 종목들 반등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승부처는 다른 동네에 있습니다. 있다라고 제가 줄기차게 얘기하죠. 어떤 사람이 그럴 수도 있어요. 야, 지겨워. 포스트 코로나 얘기. 야, 지겨운데 수익 못 들였나? 나보다 뭐 저가에 가장 밑바닥에서 얘기해서 여기까지 끌고 온 사람이 있습니까? 그죠? 없어요. 저는 지금 가장 시장에 메리트가 있는 쪽이 그쪽이에요. 사람들은 많은 걸 하고 싶어 합니다. 종목 새로운 것도 정말 많이 하고 싶어 합니다. 왜? 단타를 치니까 엄청나게 잘 안 되고 있을 거예요. 멘탈도 깨졌겠지. 투자하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지금 여러분들은 이 3월장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개인적으로 2월장의 지지부진한 시기, 그 다음에 지금 이 코스피를 보시게 되면 거의 2달 가까이 늘어졌기 때문에 이제 보십시오. 거의 근접을 했습니다. 물론 빠졌다가 돌릴 수도 있지만 3월장에는 서서히 반전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나 이런 애들도 좀 올라야 돼요. 하지만 덜 오른 종목군들, 앞으로 미래를 볼 수 있는 것들, 코로나 세상 이후를 준비할 수 있는 보는 것들, 한국과 미국 주식들 있죠. 걔들이 많이 오르게 될 거예요. 그 부분을 잘 염두에 두시고 보십시오. 다행히 다음 주 월요일이 휴장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저희 야간 반상회를 진행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밤 9시에 유튜브에서 진행합니다. 제가 미국 시장 주말 분위기나 다 이때 전달해 드릴 거예요. 전달해 드릴 거예요. 오늘 저는 그렇게 대응을 했습니다. 웬만한 건 다 가만히 있었습니다. 올라도 가만히 있고 좀 떨어져도 가만히 있습니다. 시장이 이리저리 이리비하고 변동이 커질 때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마다 그거에 장단을 맞춰갖고 거기에 술렁이게 되면 그건 정말 나뭇가지 있죠? 나뭇잎이죠, 나뭇잎. 나뭇잎에 매달려 있는 개미밖에 안 되는 거야. 나뭇잎을 툭툭 털면 다 떨어져 나가잖아. 그죠? 예. 정말 중요한 건 어디에 투자하고 계신지가 중요해요. 확신이 있느냐. 야, 넌 어떻게 버티고 있어? 난 확신이 있으니까 버티고 있어. 하지만 내가 비중을 많이 안 두는 쪽이 있고 비중을 많이 두는 쪽이 있어요. 난 비중을 많이 두는 쪽에 확신을 두고 있는 사람이에요. 한국 주식이든 미국 주식이든.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예. 지수 중요하지 않습니다. 좀 떨어지면 어떻고 3,000 깨지면 어떻고 2,900 가면 어떻습니까? 좀 죽여야 올려놓을 건데. 그런 얘기 들었죠. 시장에 악재만 무성하다. 좋은 재료는 갑자기 튀어나오지 않아요. 좋은 재료는 가격이 싸지는 것만큼 좋은 재료는 없어요. 그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오늘 드릴 얘기 여기까지고, 사실 개인적으로 오늘 굉장히 좋은 일이 있습니다. 기쁜 일. 아주 상당히 굉장히 기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되실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오늘 공지사항 하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주말 이벤트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포스트 코로나 다른 거 떠나서 한국과 미국 주식으로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2주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과거에 작년 3월 달에도 시장이 폭락할 때 급락장 2주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을 했어. 그 이후에도 또 진행을 했었는데 이 2주 프로젝트 할 때마다 다 잘 됐어요. 지금 이 좀 안 좋은 시기에 준비할 시기인 것 같아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3월 1일 3일절 월요일까지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예. 요거는 22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젝트 운영 기간은 3월 2일부터 15일 2주 동안 진행합니다. 그죠? 예. 바닥주, 불타는 주식 뭐든 다 보내드리고, 미국 바닥주들 지금 1호부터 7호까지 저희가 만들었거든요. 1호부터 7호 중에서 지금 수익률이 또 상당해요.
근데 아마 그 이전에 저희가 8호나 9호가 만들어지면 이것도 다 같이 보내드릴 거예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급 박스도 2주 동안 무료로. 요거는 1668에 4386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예.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월요일 야간 반상회 때, 월요일 밤 9시 야간 반상회 때 여러분들 차근히 전체적으로 한번 봐드릴게요. 모두가 확신할 수 없는 시장이고 삼천 시장을 누구나 와보지도 않았습니다. 누가 하는 말이 틀리다,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장에 안에 있느냐 안 있느냐, 어디에 투자를 하고 있느냐, 어디에 비중이 많으냐,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쪽에 확신이 있다면 그걸 가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배터리에 투자하고 싶다는 확신이 있다 가는 거고요. 그 결과물에 대한 결과에 대한 건 여러분들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포스트 코로나 쪽을 더 무게중심을 두고 가고 있습니다. 왜? 그들보다 싸고 앞으로 좋아질 쪽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월요일날 밤 9시 야간 반상회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 또 좋아요 부탁드리고, 또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알림, 또 댓글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장이지만 좀 차근히.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코스닥에 있는 부품주들, 기술주들, 그 다음에 거래소에 기술주들 가지고 계신 분들 아마 고민이 좀 많으신데 그것도 한번 집중적으로 받을 건데, 걔들은 해야 될 자리에서 해야 돼요. 지금은 들고 있더라도 뭐 추가를 아무 때나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걔들은 매매 영역으로 돌아왔어요. 그거는 그때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들 내시고요.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